자, 안녕하십니까. 세종직업능력개발원의 부동산 경매 강의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그 강의 중에서 일부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권리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처음에 이제 경매를 이제 알아보겠다 관심이 있으시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경매 절차, 경매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경매 절차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그래서 경매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권리 분석은 물권과 채권도 아시고 그다음에 뭐 임정도 가보시고 세금도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되겠지만 경매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를 미리 한번 쭉 아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간략히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떨어져 나온 민사집행법이 우리나라의 모든 그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민사집행법 안에 부동산 강제경매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법정은 사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법원마다 느낌들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다 경매법정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법정마다 조금씩 분위기들이 틀립니다. 자, 부동산 경매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압류 단계가 있고요. 2단계로 현금화,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시키는 단계. 그리고 현금화된 그 돈을 배당이라고 하는 건 채권자 배당이에요. 채권자가 결국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경매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동산을 팔아서 우리 낙찰자로부터 돈을 받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빚잔치입니다. 빚잔치. 그래서 이 배당이라고 하는 그 빚잔치에서 채권자들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본인이 이제 그래도 못 받은 돈의 일부를 변제를 받아가는 거죠. 근데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10명이라고 해서 10명을 10분의 1씩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는 먼저 배당받아 가야 될 최우선 변제 있고, 그 다음에 순위대로 배당받아 갈 우선 변제권자가 있고, 그래서 그 채권자들마다 이렇게 우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단계고, 결국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채권자에게 배당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채권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이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래 싸움에 새우 터지는 건 아니지만 고래 싸움에 우리는 저렴하게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부지리가 더 정확한 용어일까요? 자, 그래서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받을 게 돈인 사람인 채권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이틀 만에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일정한 준비 절차를 거쳐서 그 경매에 들어올 사람들을 쭉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모아졌다라고 하면은 매각기일을 통해서 이 매각기일에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했을 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면 유찰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면 그 사람이 합격,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영수증을 받아가죠.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7일 뒤에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이제 7일 뒤에 순조롭게 누구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각 대금을 이제 납부하라라고 통지서가 오게 되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소유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 기일이 지정되고 배당 기일에 채권자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법원의 미션은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서 끝인데 이 배당 기일 이후에도 요 대금 납부 받은 이 우리 낙찰자, 이제 새로운 소유자죠. 이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소유자 또는 기존의 임차인하고 뭔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법원이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간략한 신청만 하면 내려주는 이 명령에 의해서 그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자라고 해서 직접 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끄집어낸다. 그러면 여러분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하시면 안 되고 이 인도명령을 통해서 집행관과 공권력을 법원을 데리고 가셔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절차까지를 이제 이 경매 절차 과정에서 배우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런 식으로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 어떤 도대체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법원이 개시 결정 내려놓고 물밑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막 발길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요 기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 기간 안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어떻고 뭐 그다음에 이 경매를 계속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의 현황은 어떤지 현황 조사도 하고 감정 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각종 기일도 지정을 하게 되고 이 경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이 서류를 만들게 되죠. 저희가 이제 기본반이든 심호반이든 이러한 매각물권 명세서와 등기부를 놓고 권리 분석을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그 권리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법률적인 이야기를 이해관계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될 것이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는 사람, VIP들이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을 못 받는 그룹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배당을 참가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러한 구분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 유찰되고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변경되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경되는 사유들은 법원의 문건 처리 내역이나 문건 송달 내역에 보시면 수많은 힌트와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 문건 처리 내역을 오셔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찰하실 때는 이제 기일입찰표를 가져가셔야 되겠죠. 입사할 때는 입사 지원서, 시험 볼 때는 수험표가 있어야 되고, 그 뭡니까? 대입 지원서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입학 지원서. 경매도 내가 여기에 참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게 기일에 입찰하겠다, 매수 신청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기일 입찰표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잘못 쓰면은 낙찰받아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게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냐, 아니면 지장도 찍어야 되냐, 사인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또 영상을 통해서도 저희가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좀 찍어놨는데요. 입찰 봉투, 그리고 이 안에 돈 넣는 봉투도 주로 수표를 넣게 됩니다. 자기합 수표. 그래서 이런 봉투들이 이제 실제로 그 봉투에 이제 어디에 어떻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경매 법정에서 일어나는 현장 스케치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을 받으시면 이런 영수증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매 절차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이제 뭐 사건을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허가 결정을 받으면 매각 허가 결정문은 이제 어떠한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관한 점 하고, 또 보시면 이제 대금을 납부했을 때는 어떤 그 세금들, 어떤 그 돈을 내고 절차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다양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내면 이제 돈 냈습니다라고 하는 대금 완납 증명서까지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등기 이전에 소유권을 증빙해주는 서류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등기를 했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인가. 물론 이제 경락자금 대출 받으면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긴 하겠지만, 경락자금 대출을 안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법무사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지금 셀프로 한번 등기를 해보시는 것도 제가 이제 간혹 젊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에 있어서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배당표, 저희 이제 제 수업 들은 학생이 배당 받고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자, 배당표는 이제 이 내용에서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공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당해세 관련해서 개정된 세법이 우리 경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배당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다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집에서 안 나가는 사람들은 강제로 지금 녹색 조끼 입으신 분들은 다 법원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짐도 드러내고 사람도 드러내고 다 드러냅니다. 채무자만 드러낸 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도 인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한 명의 어떤 뭐 실수나 잘못으로 또 가족들에게까지도 파격이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면 사실 낙찰받은 우리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권리는 힘이지 않습니까? 소유권자의 힘입니다. 소유권자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현장을 지금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제 사람 없는 명도가 더 힘들어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다 대문 밖으로 내놓고 철수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집만 드러내놓고 철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누가 들고 훔쳐갈 수도 있고 채무자가 나타나서 황금 송아리 10개 있는 거 내놔라. 내 이자 짐 속에 100억의 현금 다발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 안에 넣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컨테이너에 3개월 보관해야 돼요. 그 비용이 또 한 달에 40만 원씩, 세 달이면 120만 원이죠. 다 하면요, 거의 한 돈 1,000만 원이 날아갑니다. 명도하는데. 그래서 이런 절차, 가급적이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가시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여기에서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런 단계까지 거쳐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견적도 입찰할 때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